가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우 하나근입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컨설팅 사례들, 예를 들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사례를 자꾸 이렇게 그런 사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나서면 예. 제 지자랑만 하네 또 뭐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네. 자랑하지 않을 뿐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내가 던진 말은 이렇게 한마디인데 애가 알아서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니까 이 컨설팅이 꼭 쟤네들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아니면 너무 어떤 사교육적으로 흘러가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네. 경험 중에 네. 지금 컨설팅이 몇 년 되셨다고 그랬죠? 저는 입학사정관제가 시작하던 그 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기에 200명, 300명 뽑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연구하던 게 있어서, 네. 저기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제도를 정리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예, 내셨어요? 그 책을 아주 초기에 내다 보니까 그 책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제 초청이 와서 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험, 뭐 사례, 뭐 네, 주장 이런 부분들이요. 네. 공교육 선생님들 주장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계속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그런 활동을 인정해가지고 또 뭐 상도 주시고 해서 잘 받았는데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입장이 네. 이런 그 정성적 평가를 선호하고 또 그런 부분에 지도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와 굉장히 많이 닿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 나온 거 무슨 상 받으셨는데요? 그 교육부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대상 그 교사상을 2년 연속으로 고등부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2년 연속? 네, 제가 어디서 그거 보긴 봤는데요. 그 소장님을 찾으면서 제가 일부러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그랬더니 소장님이었어요. 여기 일산 킨텍스에서 받았어요. 행사를 여기서 늘 합니다. 가을만 되면. 네. 그래요? 이번엔 언제예요? 글쎄 한 11월 정도에 매년 하는데요. 그랬군요. 저는 몇 년 됐습니다. 2013년, 14년. 그랬군요. 네. 그 컨설팅 사례에 아주 이건 좀 의미가 있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제 사례 같은 경우는요, 뭐 보통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논문 하나 잘 쓰면, 그것도 뭐 컨설팅입니다. 논문 컨설팅, 대표적인 컨설팅인데, 논문 하나 잘 쓰면 합격! 이건 아닙니다. 특히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특기자 전형으로만 남아있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지금 이제 실기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뭐 하나하나 평가를 하지만 이제는 그 자체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오면서는 과연 어떤 결과나 과정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를 많이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지방 학생인데 내신이 중위권입니다. 5, 6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인서울에 있는 여대를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평상시 자기 진로나 이런 부분들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기왕 나도 진로를 못 정하겠으니 내 진로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 진로를 찾는 노력을 할 바에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한 게 이제 그 방송을 요즘 같은 경우 유튜브로 했겠지만 몇 년 전이다 보니까 오디오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사실 시간이나 이게 노력이 많이 안 든 게 이제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모든 매장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코너를 꺾으면 문구점이 있고요. 학용품점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고 쫙 있는데 그거를 하루에 한 군데씩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핸드폰을 들고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약사 선생님 같은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질문을 딱 4개만 할 테니까 좀 얘기해 받아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고서 얘기를 정말 질문이 이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직업의 보람과 힘든 건 무엇인가요?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딱 요 4개의 질문을 갖고요. 그 동네에 있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이제 군 단위 지역이었는데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그 옆에 문구점 옆에 경찰서, 소방서 나오니까 시골 지역 말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쵸. 오히려 장점. 그래서 군청 들어가면은 군수실도 똑똑똑 해가지고 그렇지. 비서실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한 1년 반에 걸쳐서 200가지의 직업군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네. 인터넷에 팟캐스트 방송으로 올렸어요. 오. 근데 이제 그때가 초기라 가지고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하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네네. 나중에 친구들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200개까지 만들었는데 오. 그 만드는 거 자체가 학교에서 진로 탐색으로 우수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받고 네. 학교에서 상을 받으니까 외부 그 교육청에서 하는 대회에 나가서도 상을 받고 네. 그 내용들을 잘 모아가지고서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본 경험으로 신문방송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었던 게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자꾸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 하나하나 쌓여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뭐가 되겠는데? 그리고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공부를 아주 썩 잘하지 않아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 친구가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성적도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6등급대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6등급대라 그러면 한 30명 중에서 20몇 등 이렇게 했던 친구가 2학년, 2학기, 3학년 이렇게 성적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한 15등 정도까지 올렸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네. 6등급에서 한 3등급 후반, 4등급까지 올리고 나니까 네. 이제 완전히 그 내용, 그러니까 내가 진로의 꿈을 갖고 구체적인 것을 만들다 보니까 성적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성적은 대학 가서 제가 1등을 하고 말겠습니다. 네. 정말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자, 너 지금 최고 성적이 3등급인데 1등급을 대학 가서 하겠습니다. 이거 너 오바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2년 동안의 경험을 보니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고 화가 나더라. 그랬죠. 내가 반드시 대학 가면 하고 말 거다. 그래가지고서 그 내용을 썼더니 면접 가서도 그 내용으로 빵 터지고 합격을 하고 이제 1학년 때는 좀 고생을 했는데 2학년서부터는 성적 장학금도 타고 그러고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사례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사실 애들이 그거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시골에서 200개 직업이나 찾았다고 하니까 그건 역시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짜장면집 사장님, 그렇죠. 배달원 아저씨, 그렇죠. 그렇게 이런 해가지고 식으로. 하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매장에 들어가면 두세 명이 잡히는 거고요. 자기네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 하고 과목 선생님 다 하고 네네네. 뭐 군청 들어가면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무슨 계장님, 그 방호원 선생님 뭐 그렇지. 이래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럴 때 이 아이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렇죠. 얻어지는 네네. 그 자신감 이런 게 대단한 거죠. 지금 뭐 유튜브로 한다고 해도 인서울 가겠네요. 그렇죠, 가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하면 뭔가 하나 뭘 잘 써주면 가고 뭐 동아리 활동 잘하면 가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만족감이 이제 충실하게 채워지게 나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런 도전을 스스로가 하게 되면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서도 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요. 앞으로 쭉쭉 나가요. 이제 여기까지 도와주는 게 주변의 역할이고 선생님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은 본인들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다만 최종적인 입시 때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걸 잘 마무리해 주느냐.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부차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종 준비했는데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는 너 공부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다가 입시 때만 되면은 그때 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가면서 우리 아이 학생부가 이런데 뭐 사정이 성적이 이런데 이거 가지고
잘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서 막판에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무리수가 두어지고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과정이 중심이거든요. 과정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천명, 백명만 다 다르니까 거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 희망을 가지시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학부모님들을 말씀드리면 제일 좋아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어머님들 성적이 아이들 3, 4, 5등급 딱 중위권입니다. 중위권 아이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게 그거죠.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데. 시험 끝나는 날 놀러 갈 계획은 너무 잘 세우는데. 시험 공부 계획을 안 세우던 놈이 시험 끝나는 날 놀러 갈 계획은 너무 잘 세우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데 이놈이 공부만 빼고는 다 잘하는데. 이런 친구들의 그 능력을 살려주기만 하면 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렇죠. 그것이 학업 성적까지도 밀어 올려가지고서 정말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뭐 학원 가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해가지고 기말고사 성적을 10점 올리는 거, 이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거든요. 부모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학원비 투자한 것만큼 성적 나와서 참 만족하시면 좋은데 과정 중심은 이게 아니거든요. 중간고사 지나서 기말고사 지나서 겨울방학 지나고 나니까 겨우 학생부에 한 줄 쓰여요. 근데 이 한 줄이 결정적으로 이 학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네, 지금처럼 아주 작은 실마리를 찾아서 그것을 가장 또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하고 나서 결국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군수한테 물어보니까 군수도 나 중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어. 맞아요. 실제로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그래도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진로 탐색 이것도 매우 또 이 각도를 바꿔서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질문이 4가지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또 해도 되고요. 실제로 뭐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고 또 구글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해봄으로써 얻어지는 성취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엄청 크죠. 네. 게임 등록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회원가입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갈 때 그것이 자기 공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기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뭐 예를 들어 공부 이게 공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하시는 분들이 혹시 방송들이 좀 있을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통 아이들이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 그러면 성적밖에는 점수밖에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남들이 다들 만들어 놓은 상투적인 결과, 점수나 이게 성적표에 나오는 숫자 말고 다른 결과물을 갖다 좀 만들어 보는 그 방법을 시도를 갖다 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해주세요. 예.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팁인데 이거 정말 고가의 팁이거든요. 제가 이 웬만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학생들한테 안 주는 건데 고가입니다. 근데 수행 평가를 요즘에 한참 합니다. 방송 올라갈 때 하는데 수행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너무 길어지면 다음 시간에 찍죠. 아니 요거까지만 하면 딱 한 회가 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시험 보는 수행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뭘 준비해가지고 와서 쓰는 논술형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평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수행평가가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 수행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범위가 나옵니다. 주제가 나오고. 그러면 그 범위와 주제에 관해서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범위와 주제와 관련돼서 어차피 그 시험 공부처럼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의 연습장 노트. 자, 요거에 주목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뭔가를 준비를 해서 미리 다 대본 놓은 거를 만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교실에 와서 수업 시간에 그걸 갖다 다 써놓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거는 사전 조사 준비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사실상 소논문처럼 만드는 거고, 아예 소논문 형식의 보고서 형식으로 A4 용지 서너 장 정도를 만드는 게 있고, 자, 그럼 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딱 요거만 하세요. 책 한 권 넣어보세요. 책 한 권. 아이들한테 이 책을 다 읽고 그 책을 읽어서 뭐 이해를 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조선 후기의 개화기 때의 모습들 중에서 네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라라는 수행평가가 있다고 하면, 그 조선 후기의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어서 이 보고서를 쓰거나 시험 공부를 하는데 넣고요. 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 연습장들 다 모으고 그다음에 보고서 정리하고 여기에다가 어차피 독서 기록을 하려고 하면 독서 기록장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첨부를 하면은요. 시험을 보거나 서술 논술형으로 쓰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가 별도로 서너 장 정도의 자기주도 심화학습 보고서가 나와요. 독서를 포함한.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을 할 때 담임선생님, 그 담당 선생님, 과목 선생님도 가서 쌤, 제가 지난번에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수행평가를 하면서 요런 책을 읽었는데 이게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했더니 이 결과물이 있어서요. 쌤, 제가 수행평가도 허투루 시험 보는 거로 끝나지가 않고 계속해서 관심 있는 부분은 꾸준히 공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수행평가는 시험에서 끝나지가 않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대부분 하세요.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이 녀석이 학생부에 한 줄을 더 넣어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이런 문구가 딱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학생이 수업 시간 동안에 선생님과의 수업 과정 중에 갖게 된 호기심과 의문을 독서와 탐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내가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서울대에 써 있다니까요. 서울대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수행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끝나거나 시험 끝나면 애들 자유다 이제 잊어버리자 이러는데, 그거는 수능 시험처럼 시험 성적만 정량적 평가에만 적합한 것이지만 이제 학종과 같은 정성적 평가에서는 이거 시험은 끝났지만 시험 보면서 내가 공부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알고 싶은데, 또는 더 공부하면 재밌겠다. 이거 나한테 맞는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써주신다면, 교과 세특으로 한 줄 써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대학에서 평가를 하고, 또 그 내용들이요. 사실 그 과목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 이런 데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그 내용들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기만 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이 친구가 내신 성적이 3등급이지만 이거 한 2등급이나 1등급대로 평가해도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보면은 우리 대학에 오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면접까지 가면은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네.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다음 시간에 이것도 매우 유효했고요. 아까 이 앞쪽에 나왔던 뭐죠?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예. 팟캐스트를 만들었다는 거. 요즘은 또 이렇게 또 유튜브로 많이 왔으니까 유튜브도 괜찮을 거. 소장님 유튜브도 잘하실 것 같네요. 팟캐스트도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팟캐스트 뭐라고 치면 나와요? 팟캐스트에 그냥 왕쌤의 교육 이야기라고 포털에서 딱 치시면은요. 네. 팟캐스트 왕쌤의 교육 이야기 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요? 제가 이 방송을 이제 녹화를 하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요. 1305회 분량이 올라갔습니다. 1300개의 방송이 올라갔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그 정주행하셔도요 한 2년 걸립니다. 다 들으시려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